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뭐라고? 결혼한다고? 너 정말이냐, 태윤아? 네, 어머니. 이번엔 정말이에요. 마음이 확실해요. 저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아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 살고 있는 65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농사짓고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소박한 시골 어머니지요. 오늘 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겪은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많은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 태윤이가 36이었을 때입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저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태윤이는 성격이 참 착하고 순박하며 사람들한테 늘 따뜻하게 대하는 아이인데 연애는 영 소식이 없었어요. 젊을 때 몇 번 만남이 있긴 했지만 진지하게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늘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노총각,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까 하고요. 태윤이는 우리 시골 마을에서 작은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물려받은 집과 땅도 제법 있고 꾸준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이지만 워낙 사람을 쉽게 믿는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가끔 걱정이 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태윤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얼굴이 환해져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진짜 멋진 사람 만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어떤 사람? 어디서 만난 거야? 태윤이는 소파에 앉아서 신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회사에 자재 납품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분이에요. 이름은 수연이라고 서울에서 오셨대요. 근데 어머니, 정말 밝고 세련된 분이시더라고요. 말도 참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냥 딱 보자마자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살짝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래? 그럼 예쁘게 생기셨나 보지? 태윤이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죠. 네, 예쁘시긴 한데 그냥 분위기가 되게 따뜻한 거 있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태윤이가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신나게 떠드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순진한 아들인지라 저는 살짝 걱정이 앞섰죠. 태윤아,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좋아하진 마. 사람이라는 게 처음엔 다 좋아 보이는 법이야. 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냥 느낌이 좋았다고요. 또 만날 약속도 했어요. 만날 약속? 네, 수진 씨가 다음 주에 우리 동네에 다시 온대요. 그때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태윤이는 수연이라는 여성을 몇 번 더 만났어요. 매번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저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죠. 어머니, 오늘 수연 씨랑 동네 카페 갔었는데 진짜 웃긴 일 있었어요. 수연 씨가 커피 주문하다가 제 이름 잘못 말해서 둘 다 빵 터졌어요.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연 씨가 저희 회사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자고 해서 같이 걸었는데 어머니,
그분 진짜 자연을 좋아하시나 봐요. 꽃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런 태윤이를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수연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요. 태윤이 말로는 수연 씨가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이번에 우리 마을 근처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내려온다고 했어요. 듣기엔 참 괜찮은 사람 같았죠. 그래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태윤이가 좋아하는 거야 좋지만 너무 빠르게 마음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태윤이가 저를 불러 앉히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수연 씨한테 청혼하려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청혼? 태윤아, 너 그분 만난 지 이제 겨우 2달 됐잖아. 태윤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니, 저 알아요. 수연 씨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 저 이렇게 확신해 본 적 처음이에요. 그분이랑 같이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이었죠. 태윤아,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결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수연 씨가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태윤이는 말했어요. 어머니, 저 수연 씨 믿어요. 그분 진심이에요. 저도 진심이고요. 어머니도 수연 씨 한번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윤이 눈빛이 워낙 단단해 보이니까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속으로 걱정이 가시질 않았어요. 태윤이는 워낙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라 혹시라도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큰일일 텐데 싶었죠. 그래, 태윤아. 그럼 내가 수연 씨 한번 만나볼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궁금하네. 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이세요? 어머니,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수연 씨, 정말 멋진 분이에요. 며칠 뒤, 태윤이가 수연 씨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연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살짝 놀랐어요. 태윤이 말대로 참 세련되고 밝은 분위기의 여성이었죠.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태윤 씨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수연 씨. 우리 태윤이가 수연 씨 얘기하도 많이 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어. 수연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 태윤 씨가요? 태윤 씨도 참 부끄럽게. 태윤이가 옆에서 쑥스러운 듯 웃으며 끼어들었죠. 뭐 어때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 씨는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시골 마을이 참 평화롭고 좋다고 말했죠. 태윤이를 대하는 모습도 다정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태윤이 말대로 수연 씨가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만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 씨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달까요? 워낙 세련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 저 같은 시골 사람이 보기에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그 불안을 애써 지웠죠. 태윤이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괜히 의심해서 아들 기쁨을 망칠 순 없잖아요. 그렇게 태윤이와 수연 씨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기뻐했어요. 태윤이가 수연 씨와 결혼을 결심한 지 얼마 안 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진행됐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어느 날 태윤이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죠. 어머니, 저랑 수연 씨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태윤아, 다음 달. 그건 너무 빠르잖아. 아직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시간도 필요하고 결혼 준비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태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미 다 생각했어요. 수연 씨도 저랑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너무 크게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조촐하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속이 답답했지만 태윤이 표정이 워낙 확신에 차 있어서 더 말릴 수가 없었죠.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을 굳혔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근데 수연 씨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태윤이가 살짝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수연 씨 부모님은 외국에 사셔서 결혼식은 저희끼리 간단히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신 결혼식이 뭐 그리 급하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갔죠. 결국 태윤이와 수연 씨는 마을 회관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수연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정말이지 태윤이 말대로 참 예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결혼식 내내 태윤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한테도 깍듯이 인사하고 저한테도 다정하게 대해줬죠.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멋진 날을 같이 만들어주셔서요. 수연 씨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수연 씨, 우리 태윤이 잘 부탁해. 그 애 워낙 순진해서 잘 챙겨줘야 해. 수연 씨가 눈을 살짝 내리깔며 웃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태윤 씨,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결혼식 후 수연이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이지 흠잡을 데가 없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제가 설거지하려고 하면 얼른 달려와서 대신 해주고 심지어 마당에 물도 뿌리면서 집안일을 돕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며 싱글싱글 웃는 모습이 참 예뻤죠. 태윤이도 그런 수연 씨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니, 보세요. 수연 씨 진짜 잘하죠? 저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만 해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았나 보네. 수연이가 이렇게 착한데 뭐가 문제겠어? 그런데 결혼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을 무렵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수연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죠. 어머니, 이 집 서류는 다 어떻게 정리돼 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집 서류라니.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한 거지? 서류?
그건 왜 물어보는 거지? 수연 씨? 수연이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요. 태윤 씨랑 같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서류 정리할 일도 생길 것 같아서요. 미리 알아두면 편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태윤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수연이가 저보다 이런 거 꼼꼼해서 같이 정리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찝찝했어요. 그래도 새댁이 집안일에 관심을 보이는 거라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데 며칠 뒤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수연이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슬쩍 말을 꺼냈죠. 어머니, 이 집이랑 땅은 다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살짝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건 왜 궁금한 거야? 수연이가 얼른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어머,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 보다가 명예 정리 잘해둬야 나중에 편하다고 해서요. 태윤 씨랑 오래오래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알아두는 거예요. 그 말투가 워낙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저도 더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과 잠자리에 들면서 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죠. 여보, 수연이가 오늘 집이랑 땅 명의가 누구 거냐고 묻던데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은 코 고는 소리를 내며 대충 대답했어요. 뭐, 새댁이 집안일 알아가려는 거겠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남편 말대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싶었지만 그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뒤 수연이가 이번엔 태윤이 앞에서 더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저녁을 먹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죠. 태윤 씨,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집이랑 이런 건 우리 이름으로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편하지 않을까요? 태윤이가 멍한 얼굴로 물었어요. 편하다니. 지금도 잘 지내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수연이가 태윤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 그냥요. 어머니 아버지도 나이 드셨으니까 이런 거 미리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번거로운 일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살 수 있고요. 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하긴 수연이 말이 맞네. 어머니, 우리 한번 알아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윤아, 그런 건 급할 거 없어. 지금도 다 잘 정리돼 있는데 뭘 바꿔? 수연이가 얼른 끼어들었죠. 어머니, 그냥 저희가 알아보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수연이 눈빛에서 뭔가 낯선 느낌을 받았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죠. 태윤이는 여전히 아무 의심 없이 수연 씨 말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집이랑 땅 얘기를 꺼내는 걸까? 수연이가 정말 태윤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는 걸까? 수연이가 집과 땅 명의 이야기를 꺼낸 뒤로 내 마음은 자꾸만 불편했어요. 태윤이는 여전히 수연이를 전적으로 믿고 있어서 그 애한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죠. 그래도 나는 어머니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수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달쯤 됐을 때 점점 더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내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연이가 들어오더니 평소처럼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내가 밥 차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수연아. 내가 할게. 너는 태윤이 깨워서 밥 먹어. 수연이는 살짝 웃더니 부엌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수연이가 부엌에 두고 간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죠. 화면이 잠겨 있지 않아서 메시지 알림이 떠 있는 게 보였어요. 순간 호기심이 들었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돌렸어요. 남의 핸드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며 밥을 짓고 있는데 또다시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엔 무심코 쳐다봤는데 화면에 뜬 메시지 일부가 눈에 들어왔죠. 계획대로 잘 진행 서류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계획, 서류? 이게 뭐지 싶었죠. 그날 저녁 태윤이와 수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요즘 좀 바빠 보여. 무슨 일 있어? 수연이가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금세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니요. 그냥 회사에서 프로젝트 좀 바빠서요. 별일 없어요. 태윤이가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수연이 요즘 좀 바빠서 정신없대요. 저도 좀 도와주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더 의심이 커졌어요. 수연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엔 설거지도 하고 마당도 쓸던 애가 요즘은 거의 방에 틀어박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태윤이가 회사에 간 사이 수연이가 나를 불러 앉히더니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내가 태윤 씨랑 얘기해봤는데 집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명의를 바꾼다고? 그게 갑자기 왜 필요한 거야? 수연이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죠. 어머니,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어머니랑 아버지도 나이 드셨으니까 미리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상속이나 이런 문제 생겼을 때 편하시잖아요. 우리도 더 책임감 있게 살고 싶고요. 나는 그 말에 살짝 화가 치밀었어요. 수연아, 그건 너무 성급한 생각 아냐? 이 집이랑 땅은 우리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관리하고 있고. 수연이가 얼른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효도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태윤 씨도 동의했어요. 그 말에 나는 더 놀랐죠. 태윤이가 동의했다고? 네, 어머니. 태윤 씨도 나랑 같이 알아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 밤 태윤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바로 따져 물었어요. 태윤아, 수연이가 집 명의를 바꾸자고 했다던데 내가 정말 동의한 거야? 태윤이가 살짝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죠. 어머니, 그게 수연이가 그러면 나중에 편하다고 해서요. 저도 잘 모르니까 수연이 말대로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나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태윤아,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도 안 해?
수연이가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런 건 신중해야지. 태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수연이가 진짜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태윤이의 순진한 얼굴을 보니 더는 화를 낼 수도 없었죠. 그 뒤로 수연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어요. 어느 날은 태윤이한테 부동산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뭐라고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연이가 태윤이 귀옛말로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하는 게 들렸죠. 나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새댁의 호기심이 아니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오후, 나는 수연이가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응, 다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서류 다 정리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기다려? 서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나는 문틈으로 수연이를 슬쩍 봤어요. 수연이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웃으며 말하고 있었죠. 걱정 마. 그 사람 완전 순진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사람이 태윤이를 말하는 거라면 수연이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얼른 자리를 피해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한테 그 일을 털어놨어요. 여보, 수연이가 이상해. 오늘 전화로 이상한 소리를 했어. 무슨 서류를 정리한다. 누굴 속이고 있다. 그런 말투였어. 남편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새댁이 무슨 큰일 저지를 것도 아니고. 나는 답답해서 소리를 높였죠. 아니, 여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태윤이가 저렇게 수연이 말만 믿고 있는데 뭔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당신이 좀 더 지켜봐. 근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그때부터 나는 수연이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속으론 자꾸만 의심이 커졌죠. 수연이가 태윤이한테 다정하게 굴 때마다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수연이는 단순히 우리 태윤이를 사랑해서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뭔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수연이가 점점 노골적으로 집과 땅명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태윤이는 여전히 수연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 애는 어머니, 수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라며 웃기만 했죠.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직감으로 알았어요. 수연이의 행동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그 전화 통화에서 들은 서류 정리니 순진하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점점 더 나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아침에 같이 밥을 먹거나 마당에서 잡초를 뽑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내가 부엌에 있으면 슬쩍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일부러 말을 걸어봤어요. 수연아, 오늘 좀 한가해 보이네. 같이 마당 정리할까? 수연이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오늘 좀 바빠서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 말투가 어딘가 건성건성 느껴졌죠. 회사 일이 바빠. 그런데 왜 하루 종일 방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지? 나는 그 순간 더 의심이 커졌어요. 그러고 며칠 뒤 수연이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태윤이가 회사에 간 사이 수연이가 거실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쳐놓고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내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죠. 수연아, 그게 뭐야? 무슨 서류를 그렇게 보고 있어? 수연이가 깜짝 놀라 서류를 얼른 덮으며 웃었어요. 어머니, 그냥 회사 자료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서류 뭉치 위에 우리 집 주소가 적힌 게 살짝 보였어요. 회사 자료라기엔 너무 수상했죠. 나는 그때부터 수연이를 더 예의주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그러던 어느 오후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태윤이가 회사에 있고 남편도 마을 회관에 나간 사이 수연이가 방에서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죠.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서류만 넘기면 끝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어요. 또 그 서류 얘기야. 이번엔 더 노골적인 말투였어요. 걱정 마. 그쪽은 전혀 눈치 못 챘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쪽이 태윤이를 말하는 거지. 도대체 수연이가 뭘 꾸미고 있는 거야? 나는 더 듣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들킬까봐 조용히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수연이의 진짜 속내를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기회가 왔어요. 수연이가 마을에 장 보러 간다고 나간 사이 나는 수연이 방에 들어갔어요.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태윤이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수연이가 늘 붙잡고 다니던 핸드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잠금이 안 걸려 있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내용을 봤죠.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조금만 더 참아. 서류 다 넘기면 바로 정리하고 나올게. 그 바보 완전 속아 넘어갔어. 집이랑 땅 다 우리 거야.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바보라니? 태윤이를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집이랑 땅 다 우리 거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겨우 내려놓았어요. 메시지를 더 읽어보니 수연이가 태윤이와 결혼한 게 애초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도시에서 만난 어떤 남자와 짜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태윤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수연이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태윤이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해. 나는 얼른 핸드폰으로 그 메시지들을 사진 찍어서
증거를 남겼어요. 수연이가 돌아오기 전에 방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나왔죠. 그날 밤 태윤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태윤이를 따로 불러 앉혔어요. 태윤아,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거야. 태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수연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오늘 수연이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봤어. 태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핸드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핸드폰을 왜 보셨어요? 나는 태윤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태윤아, 내가 너를 지키려고 그런 거야. 수연이가 다른 남자랑 메시지를 주고받았어. 우리 집이랑 땅을 노리고 너한테 접근한 거야. 태윤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수연이는 저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나는 태윤이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애가 얼마나 수연이를 믿고 있는지 알기에 이 진실이 얼마나 큰 충격일지도 알았죠. 태윤아, 내가 증거를 봤어. 메시지 사진도 찍어놨고. 내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건 사실이야. 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그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찍어둔 메시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윤이는 그걸 보고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수연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태윤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태윤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수연이가 너를 이용하려고 했어. 태윤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 내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수연이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 나는 태윤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태윤아, 우리 같이 이 일을 해결하자. 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태윤이에게 수연이의 메시지를 보여준 그날 밤, 우리 집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태윤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나는 그 애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억지로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수연이가 우리 태윤이를 이렇게 속이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리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태윤이가 거실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밑이 퀭한 게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태윤아, 괜찮니? 나랑 얘기 좀 할까? 태윤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수연이가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나는 태윤이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윤아, 내가 보여준 메시지는 진짜야. 수연이가 너를 속인 거야.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해. 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수연이가 저를 사랑한 게 전부 거짓이었다면 제가 뭘 믿어야 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태윤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죠. 태윤아, 우리 가족이 있잖아. 수연이가 한 짓 그냥 넘길 순 없어. 우리가 같이 해결할 거야. 그날 오후 수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평소처럼 밝게 웃지 않았어요. 나는 일부러 태연하게 물었죠. 수연아, 오늘 좀 바빴어? 어디 다녀온 거야? 수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냥 마을에서 장 좀 보고 친구 만났어요. 나는 그 말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친구? 아마 그 메시지를 보낸 남자겠지. 나는 더 캐묻지 않고 태윤이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태윤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나를 믿고 따라주기로 한 것 같았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내가 수연이의 메시지를 확인한 걸 모르는 수연이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태윤이가 회사에 간 사이 수연이가 집에서 서류를 꺼내 펼쳐놓고 누군가와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몰래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이 서류만 태윤이가 사인하면 끝이야. 그럼 집이랑 땅 전부 우리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서류에 사인. 태윤이를 속여서 재산을 넘기려는 거야.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소리쳤죠. 수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연이가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얼버무렸어요. 어머니, 그냥 회사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사 서류? 그럼 왜 태윤이 사인이 필요하고 집이랑 땅이 너희 거가 된다는 거야? 수연아, 내가 다 들었어. 수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변명했죠.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무슨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냥 친구랑 장난친 거예요. 그때 마침 태윤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나는 태윤이를 불러 소리쳤죠. 태윤아, 여기 와서 이거 봐. 수연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똑똑히 봐. 태윤이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연아, 무슨 서류야 이게? 수연이가 급하게 서류를 치우려 했지만 나는 얼른 그걸 빼앗아 태윤이한테 보여줬어요. 서류에는 우리 집과 땅의 명의를 수연이 이름으로 바꾸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태윤이가 서류를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아, 이게 뭐야? 정말 어머니 말대로 날 속인 거야? 수연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태윤 씨,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믿어줘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핸드폰에 저장해둔 메시지 사진을 꺼내 태윤이한테 보여줬어요. 태윤아, 이거 봐. 수연이가 다른 남자한테 보낸 메시지야. 너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집과 땅을 빼앗으려 했어. 태윤이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러더니 수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수연아, 이게 사실이야? 내가 날 속이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린 거야? 수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태윤 씨, 오해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태윤이도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 애는 서류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차갑게 말했죠. 수연아, 더 말하지 마. 이걸로 다 끝났어. 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연이가 소리를 지르며 발뺌했어요. 태윤 씨, 제발. 저 정말 사랑했어요. 이건 다 오해예요. 나는 그 말에 더 화가 치밀었어요. 수연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그 남자가 누구야? 너희가 무슨 계획을 세운 거야? 수연이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나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마을 이장님과 함께 와달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처리해야 할 문제야. 태윤이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 있었지만 나를 보며 힘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수연이를 너무 믿었어요. 나는 태윤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연이가 나쁜 거야. 이장님이 도착했을 때 나는 수연이의 메시지와 서류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연이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이장님은 수연이에게 당장 집을 떠나라고 했고 이 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연이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지만 나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수연이와 그 뒤에 있는 남자가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니까 철저히 대비해야 했죠. 그날 밤 태윤이는 방에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태윤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태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일 수가. 나는 태윤이를 꼭 안으며 말했죠. 태윤아, 내가 순수한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어머니 말 잘 듣고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돼. 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수연이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그날, 우리 집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수선했어요. 태윤이는 충격으로 말이 없었고 나는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수연이가 짐을 싸서 나간 뒤에도 나는 이 일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수연이와 그 뒤에 있는 남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철저히 대비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태윤이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을 걸었어요. 태윤아, 이제 어쩔 건지 생각해봐야 해. 수연이가 한 짓,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나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야. 태윤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수연이가 이미 나갔는데 그냥 있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죠. 태윤아,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수연이가 너를 속이고 재산을 노린 게 명백한데 이런 일을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지도 몰라. 그리고 그 남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 태윤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말대로 할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마을 이장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나는 수연이의 메시지 사진과 그 애가 준비했던 서류를 모두 제출했죠. 경찰은 수연이의 행적이 사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연이와 연락했던 남자를 추적하겠다고 했어요. 태윤이는 조사를 받으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애가 얼마나 부끄럽고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내 가슴도 아팠죠. 태윤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수연이가 나쁜 거야. 내가 순진한 마음으로 믿은 게 죄는 아니야. 태윤이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었는지.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이가 서울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아냈대요. 그 남자는 수연이와 함께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는 사기꾼이었어요. 수연이는 태윤이를 만나기 전부터 이 남자와 계획을 세웠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경찰은 수연이를 소환해서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태윤이에게 말했죠. 태윤아, 봤지? 수연이가 처음부터 너를 속였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머니, 저 그냥 다 잊고 싶어요. 수연이가 어떤 벌을 받든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았어요. 수연이가 경찰 조사에서 계속 발뺌하면서 태윤이와의 결혼이 진심이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심지어 태윤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며 매달리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태윤이가 방에서 수연이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죠. 태윤 씨, 제발 믿어줘요. 저 정말 사랑했어요. 그 메시지는 그냥 친구랑 장난친 거예요. 태윤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연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너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이제 연락하지 마.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놓였어요. 태윤이가 드디어 수연이의 거짓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 나는 태윤이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수연이와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정리해야 했죠. 변호사는 수연이가 서류를 조작하려 한 증거가 명확하니 이혼 절차도 간단할 거라고 했어요. 나는 태윤이에게 말했죠. 태윤아, 이제 곧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수연이와 완전히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 태윤이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근데 제가 다시 누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태윤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태윤아,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아. 이번 일로 내 마음이 다치긴 했지만 언젠가 진짜 너를 아끼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날 밤 나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이번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태윤이 너무 불쌍해. 이렇게 착한 애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근데 당신이 미리 알아채서 큰일 막은 거야. 당신 아니었음. 우리 집 다 뺏겼을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태윤이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에서 수연이가 정식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연이와 그 남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대요. 나는 그 소식을 태윤이에게 전했죠. 태윤아, 수연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젠 우리도 마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진짜 망했을 거예요. 나는 태윤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번 일로 태윤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설 거예요. 수연이의 배신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만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죠. 나는 태윤이에게 말했어요. 태윤아, 이제부터는 내 말 잘 들어. 우리 같이 힘내서 행복 찾아가자. 태윤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수연이가 체포되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면서 우리 집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태윤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죠. 그 애는 겉으론 괜찮은 척했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이의 배신은 태윤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죠. 그래도 나는 어머니로서 태윤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태윤이를 불러앉히고 말을 꺼냈어요. 태윤아, 이제 수연이랑 완전히 정리할 때야. 변호사 말대로 이혼 절차 시작하자. 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게 맞아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나는 태윤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그래, 태윤아.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곁에 있잖아. 우리 같이 힘내자. 태윤이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수연이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인지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죠. 변호사는 수연이가 서류를 조작하려 했던 증거와 메시지 기록 덕분에 결혼 무효화도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몇 주 뒤 법원에서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태윤이와 함께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태윤아, 이제 다 끝났어. 수연이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어머니. 근데 마음이 좀 허전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나는 태윤이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태윤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 거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수연이가 그 마음을 이용한 거지. 내 잘못은 없어. 이혼이 끝난 뒤 태윤이는 한동안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아마 마음의 상처를 잊으려고 일부러 바쁘게 지낸 것 같았죠. 나는 그런 태윤이를 보며 걱정이 됐어요. 너무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상처가 될까봐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윤아,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가끔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좀 쉬면서 지내. 태윤이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잡생각이 덜 들어서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태윤아, 나도 내 마음 아는 거 알지? 그래도 이렇게 혼자만 있으면 안 돼.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아. 너처럼 착한 애한테 분명 좋은 인연이 올 거야. 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열린 작은 잔치에서 태윤이가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장님 댁에서 주최한 잔치였는데 태윤이가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죠. 잔치가 끝난 뒤 이장님이 나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태윤이 어머니, 태윤이 이제 좀 괜찮아 보이네. 근데 너무 혼자 두지 마. 우리 마을에 착한 아가씨들 많잖아.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 볼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장님, 고맙긴 한데 태윤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봐야죠.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긴, 그럴 만도 하지. 그래도 태윤이 같은 사람, 분명 좋은 인연 만날 거야. 그날 밤 나는 태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윤아, 오늘 잔치 어땠어? 오랜만에 사람들 만난 것 같아서 기분 좋네. 태윤이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나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 걱정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죠. 태윤아, 내 생각엔 내가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 때가 된 것 같아. 수연이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나면 분명 다시 행복할 거야. 태윤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그냥 아직 좀 무서워요. 또 누굴 잘못 믿으면 어쩌나 싶고요. 그 뒤로 나는 태윤이를 조금씩 격려하며 그 애가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도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태윤이를 챙겨주며 응원해줬죠. 특히 남편이 태윤이와 자주 낚시를 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태윤이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오늘 낚시하면서 웃는 거 보니까 예전 태윤이로 돌아온 것 같더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보, 그럼 다행이네. 우리 태윤이 이제 진짜 새 출발할 때야. 시간이 지나면서 태윤이의 얼굴에도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수연이와의 아픈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애는 조금씩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죠. 수연이와의 이혼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집은 점점 예전의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태윤이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회사 일과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밝아졌죠. 나는 그런 태윤이를 보면서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애가 다시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어느 날 마을에서 열린 봄맞이 행사에서 나는 태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태윤이가 마을 아이들과 장난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행사가 끝난 뒤 마을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지수라는 아가씨가 태윤이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지수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는 밝고 따뜻한 성격의 아가씨였죠.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가씨라면 태윤이와 잘 맞을지도 모르겠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태윤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윤아, 오늘 지수 아가씨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잘 어울리더라. 어머니 눈엔 지수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 태윤이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을 이었죠. 태윤아, 내가 모를 줄 아니? 지수 그 아가씨, 성격도 좋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평판이 좋아. 너도 알잖아. 그냥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보면 어때? 태윤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또 누굴 믿는 게 좀 무섭고요. 나는 태윤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죠. 태윤아, 나도 내 마음 알아. 근데 세상엔 수연이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지수 같은 착한 사람도 많아. 내가 보장할게. 그냥 가볍게 만나보는 거야. 태윤이는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만나볼게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태윤이가 다시 마음을 여는 첫걸음을 뗀 거니까요. 며칠 뒤 나는 지수와 태윤이가 마을 카페에서 만나는 걸 주선했어요. 지수는 수줍게 웃으며 태윤이와 이야기를 나눴고 태윤이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안해지는 게 보였죠. 나중에 태윤이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수 씨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것 봐, 태윤아. 어머니 말 안 틀렸지? 천천히 알아가 봐. 급할 거 없어. 그 뒤로 태윤이와 지수는 자주 만나며 가까워졌어요. 지수는 태윤이의 아픈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태윤이를 받아줬죠. 태윤이도 지수와 함께 있으면서 점점 더 밝아졌어요. 어느 날 태윤이가 집에 돌아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수 씨랑 같이 공원에서 산책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어머니가 지수 씨 소개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죠. 태윤아, 내가 뭘 했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잖아. 시간이 흘러 태윤이와 지수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지수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서 밥도 같이 먹고 마당에서 꽃도 가꾸곤 했죠. 그 애가 태윤이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진심이 묻어났어요. 나는 지수를 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가씨라면 태윤이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태윤이가 나를 불러 앉히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지수 씨한테 청혼하려고요. 나는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태윤아, 정말이야? 언제 이렇게 마음을 굳힌 거야? 태윤이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수 씨랑 같이 있으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수연이 일로 많이 아팠지만 지수 씨가 제 상처를 다 감싸줬어요. 저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말했죠. 태윤아, 나도 지수가 참 좋은 아가씨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덩달아 기뻐. 태윤이와 지수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엔 수연이 때와 달리 진심으로 태윤이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줬죠. 결혼식에서 태윤이가 지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태윤이가 나를 찾아와 말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시고 지수 씨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어요. 나는 태윤이 손을 잡고 말했죠. 태윤아, 나야말로 고맙다. 내가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야.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나는 태윤이와 지수 그리고 남편과 함께 뒷마당에 앉아서 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정성스레 가꾼 꽃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태윤이가 지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이렇게 앉아서 꽃 보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지수가 살짝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태윤 씨랑 이렇게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야, 태윤아. 너희 둘이 이렇게 행복한 거 보니까 나도 더 바랄 게 없어.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태윤이 참 많이 컸구나. 아픔도 견디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구나. 수연이에게서 받은 상처는 분명 깊었지만 태윤이는 그 아픔을 이겨냈고 결국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지수와 태윤이가 마주잡은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태윤아, 지수야. 서로 아끼고 서로 믿으면서 늘 오늘처럼 따뜻하게 살아가렴.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둘이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제 손을 꼭 맞잡고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까지 따스한 평화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우리 삶에도 또 다른 계절이 오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